자, 삼각함수의 이제 첫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는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처음 배우는 내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외우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삼각함수를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어떤 식으로 이 삼각함수가 정의 내려지는지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계 개념, 그 다음에 그 각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에 대해서 보자면 여러분 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각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각형, 사각형 뭐 그런 다각형들이죠. 삼각형에서 이 각을 계산하시오, 뭐 사각형에서 이 각의 관계성을 어떤 표현하시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각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각을 넓은 의미에서 이제 각을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각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각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10도다, 20도다, 30도다 하면 여러분 굉장히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10도 하면 한 요 정도, 뭐 한 이 정도쯤이면은 한 40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를 지금까지 했던 표현법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니 도의 표현, 즉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할 거예요. 수학적인 이러한 이론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어떤 도의 표현, 즉 60분법이 아니라 이론적인 어떤 전개를 위해서 우리가 각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각을 전환할 거예요. 실수로의 전환, 그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과 호도법 먼저 살펴보면, 자, 각을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선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이제 각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준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기준선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준선 이렇게요. 자, 요 기준선을요, 선생님 편의상 O, X라고 해서 반직선 OX, 여기를 지금 고정해놨고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 기준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각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면요. 이렇게 정의 내릴 겁니다. 각도. 이 시초선으로부터 이쪽 방향, 즉 반식의 방향이죠. 반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각이 커져가는 방향으로 볼 겁니다. 각이 커져가는 방향. 그러면 여기가 각이 줄어드는 방향이겠죠. 자, 보세요. 1도, 2도, 여기를 보고 각이라고 합니다.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한 45도, 60도, 70도, 80도, 90도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움직이는 이 반직선, 선생님 이 연필입니다. 이 움직이는 반직선을 봅니다.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그다음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경이 온 간격, 즉 벌어진 이 간격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데요. 각. 자, 여러분, 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자, 100도. 110도, 120도, 130, 140, 150, 160, 170, 180도. 자, 190도. 이 190도는 여기가 190도. 자, 계속 볼게요.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자, 이 각을 읽는 게 아니라 시초선으로부터 이 반식의 방향으로 이 간격이 각입니다. 270도, 280, 290, 300, 310, 310, 20, 330, 340, 350, 360. 자, 아까요. 처음에 여기 있는 각은요, 0도였지만 이 한 바퀴 돌아오면서 다시 360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가 이제 여기에 자 350, 360, 다시 이 각도는요, 370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각이 여러분들이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우리가 지금까지 각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36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360도, 360도, 370, 380, 390, 400 이런 식으로요. 또한 아까 처음에 0도였죠. 이제는 이쪽으로는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면 각이 줄었다고 했죠. 그럼 0도,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수가 또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처음에 시초선 0도입니다. 90도, 180도, 270도, 360도, 450도, 540도, 630도, 720도, 81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몇 바퀴가 돌아가면 뭐 한 바퀴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두 바퀴가 돌아갈 수도 있고, 세 바퀴가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 음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음수각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는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한정적으로 제한시키지 않고요. 이제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자, 움직이는 요 반직선. 보통 OP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걸 보고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자, 그러면 이 동경 OP가 이루는 각도는요. 자, 눈으로 보기 한 대충 여기가 한 50도 좀 보이죠. 자, 50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는요.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즉 한 바퀴를 돌아서 360도, 즉 한 바퀴 돌고 50도가 더 갔다. 즉 360도에다가 50도가 더 갔으니까 410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동경은요. 이 동경은 50도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410도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한 바퀴 또 한 바퀴, 즉 720도, 거기다가 50도 해서 770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770도를. 또 한 바퀴를 더 표현할 수 있죠. 또는 반대 방향으로요. 여기서요. 처음에 시초선 여기 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얼마예요? 310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10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10도. 또는요. 반대로 한 바퀴 즉 마이너스 360도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10도 해서 마이너스 670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즉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각도는 딱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이 동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간격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는 최소의 각도. 이 각도를 보고 우리가 최소의 양해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최소의 양해각. 최소의 양해각. 즉 여기서 표현하자면 50도라고 한번 예를 들게요. 50도라고. 이 50도가 바로 최소의 양해각입니다. 그럼 이 동경 OP는요.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각은 그냥 단순하게 50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한 바퀴를 돌아서 50도, 즉 360도를 돈 다음에 50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즉 두 바퀴, 360도가 두 바퀴 돌면 이렇게 되겠죠. 360도에 두 배에다가 50도 더 들어가는 이러한 각도로 말할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한 바퀴 와서 이쪽으로, 자 반대로 한 바퀴 와서 50도, 반대로 한 바퀴, 즉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50도 플러스, 즉 마이너스 360도 한 다음에 플러스 50, 마이너스 360도 이렇게 한 바퀴 더 돌아갈 겁니다. 한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본 다음에, 즉 마이너스 360도 한 다음에 50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즉 마이너스 720도죠.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즉 마이너스 360도 두 번, 그 다음에 여기서 50도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각으로는요, 얘네들이 모두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360도의 배수, 보통 n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 최소 양해각 50도 이렇게 지금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로 무엇을 뜻하냐? 바퀴수를 뜻하는 겁니다. 얘가 n이 1이면요, 한 바퀴, 즉 360도.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가서 50도 추가. n이 2라고 한다면요, 두 바퀴 가서 50도 추가. 또는 n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50도 추가. n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요,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50도 추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n이 0이면요, 그냥 바로 바퀴 없이 그냥 바로 50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을 일단은 360도의 배수. 360도의 배수. n은 도수입니다. 360도 배수 플러스 50도. 항상 여기가 우리가 익숙하게 인식하는 각입니다. 0도부터 360도 사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일단 일반각도 몇 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에 420도라고 하는 것은요, 420도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는데요. 420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가격 표현으로서 360도의 1배, 360도의 1배, 거기에 60도가 추가가 될 수 있다고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각도 420도는요,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돌고요, 60도 더 들어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각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 바퀴 돌고요, 60도 더 이렇게. 여기 최대 양해각만 표현하겠습니다. 60도. 자, 그래서 이 동경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4번에 마이너스 390도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90도도. 마이너스 390도를 일반적인 가격표현을 하자면 마이너스 300, 그러니까 360도에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1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360도죠. 그럼 거기 마이너스 390도에 여기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360도의 배수라고 한 다음에 여기가 최소의 양의 각도, 즉 여기는 0도부터 360도 사이로서 표현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음수각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30도. 그럼 우리가 흔하게 편하게 인식할 수 없는 각도예요. 음수각도 우리가 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0도부터 360도가 사이가 편하니까요. 얘를 여기 음수니까요. 360도에 마이너스 2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720도니까요. 얘랑 맞춰주려면 여기에 330도가 돼야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390도는요. 마이너스 390도는 시초선으로부터 360도를 거꾸로 두 바퀴, 즉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요. 자,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330도 추가. 330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즉 이 각은요. 최초의 시초선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왔죠. 거기서부터 330도 요 각이 지금 330도인 이러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보통 이제는 우리가 이 마치 4분면처럼 직교좌표에서 X축, Y축처럼 4분면이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12번에 보면 이 X, O, P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 OP라고 하는 동경은 눈으로 보면 120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OP라고 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요. 나타내는 각은 딱 120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120도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바퀴를 돌고 120도를 갔다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120도 갔다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OP는 딱 하나의 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120도의 꼴의 각도를 모두 다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은 정수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14번 같은 경우. 자, 14번은 지금 500도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해요. 500도가 표현하는 각도를 500도라고 하는 건 딱 하나의 각인데 이 500도를 표현하는 동경이 표시하는 각도를 일반적으로 표현해버렸어요. 자, 500도는요. 360도의 정수 1 더하기 얼마인가요? 140도인가요? 그래서 이 500도는요.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시초선부터 한 바퀴 돌고요. 140도가 더 갔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500도, 즉 한 바퀴 돌고요. 140도가 더 갔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바로 이 500도가 표현하는 동경입니다. OP라고 표현할게요. 이 500도가 표현하는 동경은 이 각도예요. 따라서 얘는 딱 실제로 500도는 요거 하나의 그림을 갖겠지만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각은 500도뿐만 아니라 어떤 각도를 360도의 배수 플러스 최소 양의 각 140도의 표현을 가져낼 거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n은 마찬가지로 정수에 이렇게.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 각을 우리가 확장을 시켰습니다. 일반 각을, 즉 0도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우리가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우리가 각을 그동안에 취급했지만 이제는 360도를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음수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첫 번째. 이제 각의 표현입니다. 각의 표현. 각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도의 표현. 10도다, 20도다, 30도다라고 이 도의 표현. 그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그런데 그러한 도의 표현은 우리가 어떤 그 크기를 가늠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크기를 가늠하는데 편해요. 왜냐면 익숙하니까요. 그렇지만 수학자는 앞으로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수학에서 이 각을 도의 표현에 치중하게 되면 한계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도의 표현을 쓰지 않고요. 다른 표현을 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길이 단위를 센티미터나 미터나 킬로미터를 쓰기도 하지만요.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마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마일이다, 2마일이다, 3마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는 무게에서 보통 우리가 주격화된 무게는 그램 또는 킬로그램 이러한 그램 단위를 많이 쓰게 되겠지만
어떠한 다른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파운드를 쓰기도 합니다.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 이렇게 파운드를 쓰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각도를 1도다, 2도다, 3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의 표현, 이걸 보고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그런데 이제 60분법을 쓰지 않고요. 도의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라디안. 이걸 보고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해요. 호도법. 자, 왜 60분법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한 바퀴를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한 바퀴를 우리는 360도라고 적용이 내렸죠. 예전에 옛날에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년이 걸리죠. 1년을 예전에 360도, 360일쯤이라고 좀 측정을 했답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설이 한 바퀴를 예전에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오는데 360일쯤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러면 하루에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간격을 한 칸, 하루에 도는 간격을 1도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 뭐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편의상 360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다른 수의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편의성 때문에 한 바퀴를 360도로 등분했다라고 하는 뭐 내용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이 한 바퀴를 360 조각을 내서 그 중에서 한 조각을 1도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한 바퀴를요 360 등분을 시켰을 때 이 한 조각을 우리가 1도라고 내렸습니다. 그걸 뭐 60분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그런데 라디안 표현은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서 각도의 정의를 내린 겁니다. 좀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그럼 라디안이라고 하는 뭐냐? 우리가 어떤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다고 칠게요. 반지름 R인 부채꼴 이렇게. 그런데 특이하게도 호의 길이도 이 반지름과 같더래요. 호의 길이도 특이하게도 반지름과 같더래요. 이때의 이 간격을 보고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1라디안. 이 라디안은 각도를 표현한 단위고요. 뭐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우리가 말하는 숫자 1이 바로 이 1로서 대응이 될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이 나중에 삼각함수 하기 위해서 그래프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프라고 하는 건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보통 X축, Y축을 잡아서. 그런데 이 X축, Y축은 모두 다 실수하고 실수의 어떠한 순서상입니다. 실수하고 실수의 순서. 그런데 360도라든지 10도라든지 20도라고 하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도를 가지고 60분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려는 방법이 할 수 없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실수로서 각도를 다시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다음 호도법에서 1은 얼마라고요? 1을 라디안 생각할게요. 1은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의 이 간격, 이 크기를 보고 1이라고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만약 얘가 딱 일직선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죠. 그럼 여기가 60도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조금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서 조금 어떻게 늘렸다고 이렇게 좀 이 곡선을 시켰습니다. 그럼 각도가 이거 조금 줄어들겠죠. 한 60도보다 조금 작아요. 한 57점 얼마쯤 됩니다. 우리가 각도로 표현하자면 이 숫자 1, 즉 1이라고 하는 이 각도 1라디안은요 60분법으로는 한 57도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각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요. 1이야? 숫자 2야? 2는 그럼 대충 얼마쯤 될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편하게 표현할게요. 자,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존의 360도는요, 우리가 호의 360도는요, 이제 각도를 바꿀 겁니다. 360도는 이 도의 표현을 안 쓸 겁니다. 360도는 숫자로서 2파이라고 쓸 거예요. 2파이. 즉, 파이가 대충 한 3.14쯤 되죠. 즉, 6.28쯤 됩니다. 즉, 360도를 우리는 2파이라고 쓸 겁니다. 이제는 이 도의 표현 안 쓸 겁니다. 웬만해서는 360도라고 쓰지 않고요. 2파이라고 쓸 겁니다. 한 바퀴는 얼마라고요? 2파이가 이제 한 바퀴의 크기는 2파이고 2파이. 그럼 이제 반 바퀴, 즉 180도는 파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나오게 되면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거를. 그럼 요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360도가 2파이니까요. 그냥 우리가 180도를 그냥 파이라고 쓸게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즉 180도를 파이라고 쓸 거예요. 또는 108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는 가격 크기에서 180도입니다. 이 관계만 일단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나오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2파이r,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요렇게 우리가 계산했었죠.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 그런데 특별한 이 그림에서 이 호의 길이가 특별히 R이 된답니다. R이요. 그리고요. 2파이 반이 R이죠. 곱하기 360도의 이 중심각을 우리가 1로 정의를 내린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양변에 R 나눠지고요. 360도 곱하면 360도는 2파이 곱하기 1. 뭐 곱하기 1을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360도를 2파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호도법의 라디안의 1에 대한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기 우리가 힘드니까요. 이것을 정리 변질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고요. 자, 180도 이제부터 파이라고 쓸 겁니다. 파이는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는 각도 60분법으로서는 180도예요. 180도. 자, 그러면 이제 파이를 좀 익숙하게 쓸 겁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같은 문제 좀 풀어볼게요. 21번 보면 우리가 다음 각을 60분법을 호도법 60분법은 호도법 60분법을 나타내래요. 그럼 4분의 5 파이는 호도법이죠, 그죠? 자, 파이가 얼마라고요? 180도라고요. 그럼 결국 얘는 4분의 5 곱하기 180도니까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225도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4분의 몇 파이 또는 6분의 몇 파이 또는 3분의 몇 파이 등등은 우리가 바로바로 기억을 할 거예요. 바로 그냥 뭔가 이거를 180도야 뭔가 계산하지 않고요. 즉흥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파이를 180도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할게요. 계산. 24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240도라고 하는 것은 60분법으로 나와 있죠. 그럼 호도법으로 몇 파이라고 쓸 거냐가 문제예요. 몇 파이라고 쓸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호도법을 자주 쓰게 되면 240도 바로 몇 파이라고 바로 나올 겁니다. 즉흥적으로. 근데 지금은 좀 계산할게요. 자, 180도가 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1도는 양변 180도는 파이입니다. 1도는 양변 180도로 나면 180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1도는 180분의 파이. 자, 그래서 240도는 1도에다가 240배를 한 거죠. 그런데 1도는 얼마라고요? 180분의 파이라고요. 거기에 240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분의 4파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거 계산 이 파이가 180도니까 뭐 약분해도 180도에다 300분 60도에 4곱하면 240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호도법을 빨리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각으로 조금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켜야 되고요. 이 호도법 나와 있으면 이게 30도구나 45도구나 60도구나 225도구나 240도는 3분의 4파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이 쌍방향으로 자유자재로 되셔야 돼요. 보네요. 자, 그러면 39번에 아까 했던 내용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6분의 17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일반각으로 하면 아까는 60분법부터 360도의 배수. 그럼 요거는요, 이제 한 바퀴는 아까는 한 바퀴를 360도라고 했죠. 한 바퀴는 360도. 이제는 한 바퀴는요 2파이라고 쓸 겁니다. 2파이. 한 바퀴는 2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7파이는요 2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최소의 양의각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최소의 양의각이라고 하는 건 몇 도부터 몇 도까지요? 0도부터 360도 사이. 0도부터 360도 사이. 즉 0부터 2파이의 표현을 쓸 겁니다. 이제는 60분법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대략적으로 이 6분의 17이요. 6분의 17 대분수로 쓰게 되면 2와 6분의 5 파이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2파이의 1, 2파이의 1,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여기에 6분의 5파이.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파이의 한 바퀴죠. 2파이, 즉 한 바퀴. 한 바퀴를 한 번 돌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만큼 더 돌아가면 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정수고요. 여기서 일반각을 나타내려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 그림은요. 6분의 17파이는요. 바로 6분의 5파이를 표현합니다. 위치로는요. 위치가 6분의 5파이 파이가 되면 180도니까요. 여기가 150도입니다. 이제는 도를 잘 안 쓸 텐데요. 여러분들 6분의 5파이 하면 바로 여기구나라고 바로 해야 되는데 당분간 익숙지 못하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분면 쓸게요. 6분의 5파이는요. 대략적으로 얼마라고요? 150도라고요. 그럼 150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즉 6분의 5파이를 표현하는 동경입니다. 6분의 17파이는요. 6분의 5파이만큼의 동경의 위치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가 표현하는 일반각입니다. 일반각은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최소 양이각 6분의 5파이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음수가 40번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요? 일반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3분의 16은요, 마이너스 얘가 5와 3분의 1 파이인데요. 5와 3분의 1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2파이가 기준이 2파이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까지만 쓸게요. 4와 3분의 4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2파이에 여기는요, 2파이에 마이너스 2배인데 여기가 최소의 양이각이 안 나왔죠. 0부터 2파이가 되는 각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여기를 그러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5점 얼마죠? 5점 얼마? 5점 얼마?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양의 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파이에 마이너스 2만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음수각이 돼서 안 되니까 여기를 조금 더 한 바퀴를 더 보낼게요. 한 바퀴. 마이너스 3바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파이가 되죠. 그럼 6파이하고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하고 비교하게 되면 6파이가 마이너스 6파이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결국은 3분의 2파이가 여기에 표현이 돼야지만이 여기가 드디어 0부터 2파이라고 최소의 양의 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10초선으로부터 음수 방향으로 3바퀴 돌고요 3분의 2파이는 120도입니다. 이렇게 가 있는, 즉 여기에 가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일반적인 각도는요, 이 동경은 일반적인 각도로 2파이의 일반각은 2파이의 정수배, n은 정수입니다. 더하기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각의 표현을 갖더래요. 라고 해서 일단 일반각의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 다 떠나서요. 각도를 이제 0도부터 360도를 벗어나는 각까지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이제 도를 쓰지 않고 360도 대신에 2파이, 이제 180도를 파이라고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 일단은 좀 머릿속에 각인을 한 다음에 좀 숙달한 다음에 다음 내용 좀 풀어볼게요. 자, 호도법이 충분하게 익숙해진 다음에 지금 이 내용 계속 이어가시기 바래요. 자, 44번을 보면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랍니다.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4분면이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일까? 몇 사분면에 위치하게 될까? 그걸 지금 표현해 보랍니다. 자, 세타가 1사분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기를 자, 각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1사분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도부터 90도 호도법으로는 0부터 2분의 파이네.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네. 그럼 2로 나눠보자. 그럼 2분의 세타는요? 양이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있겠네. 그래서 결국은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0부터 4분의 파이 45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각도구나라고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사분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게 0이고요, 2분의 파이가 아닙니다. 딱 하나의 각도를 표현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얼마를 표현하냐면요, 얘는 2파이의 정수 더하기 0을 표현하고요. 요 놈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얘는요, 2분의 파이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요것은요, 2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0입니다. 2분의 파이를 뜻하는 각도입니다. 요 각은요. 즉 1사분의 경계가 되는 요거하고 요거는요 0하고 2분의 파이만 뜻하는 게 아니라 2파이 n 더하기 0, 얘는 2파이 n 더하기 2분의 파이를 표현합니다. 즉 이 뜻은 세타는요 결국은 요 각도, 즉 2파이 n 더하기 0부터 2파이 n 더하기 2분의 파이까지가 있다가 일반적인 이 세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파이인데 유도해 갈게요. 2분의 파이인데 어렵지 않게 나오죠. 자,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는 양변에 2로 나누면 되죠. 그죠? 세변을. 그러면 여기는 파이 n이 되고요. 우변은요, 파이 n 더하기 4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자,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n은 정수. 따라서 2분의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각은 파이 n부터 파이 n 더하기 4분의 세타까지. 자, 얘를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 한번 n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n이 0이라고 한다면 n이 0이라고 한다면요 2분의 세타는 0부터 4분의 파이죠. 파이 4분의 파이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n이 1이라고 한다면요 2분의 세타는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n이 2라고 한다면요 2분의 세타는 2파이부터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n이 3이라고 한다면 3파이부터 3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또는 n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n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은 모든 정수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분의 세타는요 이러한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다른 범위를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얘를 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좀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0이 여기죠. 4분의 파이는 45도입니다. 4분의 파이는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나타날 수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런데 또 어디로 나타날 수 있냐면 파이부터 파이는 180도입니다.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225도입니다. 여기까지 이 각도에서부터 이 각도까지도 표현을 할 수도 있대요. 그럼 m이 만약 2라고 한다면요 2파이. 자, 2파이가 어디냐면 다시 여기죠. 2파이부터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여기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럼 아까 이 색칠한 이 부분하고 같은 영역이 거죠. n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또 여기하고도 같은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같은 색칠된 곳이 또 색칠될 거예요. n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또 여기가 색칠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n의 값은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다 가능하겠지만 걔네들을 모두 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막 중구난방으로 그려지지 않고 한 번 그려졌던 것이 계속 중첩되어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이 두 가지 모양새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각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55번의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자, 이거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공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식부터요. 공식 기록해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동경이 보통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보통 문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6개로 선생님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자, 두 번째가 두 동경이 반대로 나란히 가는 경우. 반대로 일직선이라고 할게요. 반대로 일직선. 자,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 형태로 존재했을 때.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인 관계였을 때.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 되는 모양새일 때. 여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었을 때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 이때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한다면요, 한 동경과 한 동경의 차가 2파이의 정수배, 이런 꼴을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두 동경이 반대로 일치하는 상태는요, 마찬가지로 두 동경이 차가 2파이의 정수배, n은 정수입니다. 거기에 파이가 더 큰 꼴, 이런 모양이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X축 대칭이었을 때는, 자, 대칭 모양은요 모두 다 합입니다. 이때는 두 동경이 합이 2파이의 정수배일 때. 자, 그럼 두 동경이 Y축 대칭은요 두 동경의 합이 얘랑 거의 비슷합니다. 얘랑 2파이의 정수배인데 여기가 파이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두 동경이 Y랑 X의 대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두 동경의 합이 2파이의 정수배까지는 똑같습니다. 2파이의 정수배까지는. 거기에 뭐가 더 붙냐면 2분의 파이가 더 붙습니다.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더 붙어요. 자, 크게는 여러분들이 좀 이 6개가 부담스러우면 이 4개까지만 하세요. 4개까지만. 두 동경 완전히 일치한다. 차가 2파이의 정수배다. 반대로 일치선이다. 차가 2파이의 정수배인데 플러스 파이가 되어 있다. 두 동경의 대칭 모양이라고 한다면 합이 2파이의 정수배다. 이거 비슷하죠, 그죠? 다만 합으로 바뀐 겁니다.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두 동경의 합이
이 파이의 정수배에다가 파이가 같은 거예요. 여기에 차가 합으로만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외워주시되,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요, 한 동경이,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알파 동경을 할게요. 자, 베타 동경도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알파가 가지고 있는 일반각을 한번 표현해볼게요. 일반각. 그럼 여기 이 알파 가지고 최소의 각이 여기죠, 여기. 자,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는 이 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이 최소의 각이가 네모의 꼴을 가질 겁니다. 그럼 베타는 어떤 꼴을 가질 거냐? 베타도 최소의 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럼 베타도요, 이 파이의 정수배, 이 L은 정수였습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L이 아니라요, 이게 바퀴를 타네. 알파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갔는데, 베타는 마이너스 1바퀴, 마이너스 1바퀴 또는 10바퀴일 수도 있어요. 이 바퀴 수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이라고 쓸게요. 이 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최소의 각은 똑같이 가져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최소의 각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어떤 연립을 할 거냐면, 뺄셈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날아가니까요, 요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파이의 정수배에서 2파이의 정수배를 뺄 거예요. 그럼 어차피 2파이가 묶어져 나오니까 L 마이너스 L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정수 그냥 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공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동경이 반대로 일치선이 되는 경우도 한번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두 동경이 반대로 일치선이라는 얘기는 알파 동경이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 베타 동경은 이렇게 있었을 때가 두 동경이 반대로 일직선인 상태일 겁니다. 일직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베타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각, 몇 바퀴를 왔는지 몰라요.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최소의 양의각을 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를 네모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알파는요, 최소의 양의각이 요게 바로 최소의 양의각일 겁니다. 요게 최소의 양의각이에요. 여기가 네모면 여기가 네모가 되고요. 여기는 파이 플러스 네모가 될 겁니다. 파이가 180번이니까요. 파이 플러스 네모. 이 알파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양의각은 파이 플러스 네모입니다. 즉 알파는요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최소의 양의각 파이 플러스 네모고요. 베타는요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최소의 양의각 네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거냐, 연립을 할 거냐, 뺄셈을 해버리면 이 네모가 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파이의 정수배 네모는 사라지고요. 더하기 파이 여기에 빼기 2파이 m 이렇게 되죠. 이 마이너스 2파이를 마이너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 m 이렇게 파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2파이의 정수배에서 2파이 정수배니까 2파이의 정수배에서 2파이 정수배는 결국은 이 2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모양새로 관계식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나오더라. x축 대칭 모양만 한 번 더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그러면 x축 대칭 모양이라고 한다면 알파 동경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알파를 웬만하면 최소의 양의각 크게 볼게요. 베타가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때 이게 바로 x축 대칭 모양의 어떤 동경의 위치관계죠. 그럼 이때 이 베타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양의각을 네모라고, 여기까지는 최소의 양의각이죠. 이 C초선으로부터 온 최소의 각. 여기를 네모라고 치면 이 알파가 가지고 있는 각은요. 알파가 가지고 있는 각은 C초선으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가 알파가 가지고 있는 최소각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이게 2파이죠. 2파이에서 얼마만큼이요? 여기가 네모 가격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간격이 크기가 네모만큼 가져오죠. 그럼 2파이에서 네모가 부족한가? 그래서 이 각은요, 알파가 가지고 있는 최소 양의각은 2파이보다는 네모가 부족한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알파는요,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최소 양의각 2파이 마이너스 네모고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요,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최소 양의각 네모죠,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지냐? 여기 마이너스 네모, 여기 네모니까요. 두 개를 더하면 좀 편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2파이 이렇게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2파이의 정수배고요. 이것도 2파이의 배수고요. 이것도 2파이 배수니까 결과적으로 2파이의 배수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관계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또 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내용을 좀 기록을 해두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에 55번에 보면,
자, 세타가 0도부터 90도라고 했는데요. 코드법 쓸게요. 0부터 2분의 파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각 하나가 세타가 있고요. 또 어떤 각 하나가 7세타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두 개의 공정이 일치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타가 얼마였길래 세타하고 7세타가 일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동경을 차를 구하게 되면 2파의 정수배가 된다라고 일단 강의를 했을 때 두 동경의 차 세타하고 7세타 제가 여기서 밑을게요. 7세타와 세타의 차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2파의 정수배꼴로 나와야 된다고. 얘는 정수입니다. 즉 6세타가 2파의 정수배꼴이면 된다고 말이에요. 즉 세타는 6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 정수배꼴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즉 세타는 이러한 꼴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세타와 7세타는 동경이 일치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타가 n이 0이면요 0도 가능하고요. n이 1이면 3분의 2파이도 가능하고, n이 2라고 한다면 3분의 4파이도 가능하고, n이 3이라고 한다면 3분의 6파이도 가능하고요. n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도 가능하고요.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타가 0이라고 한다면 7세타는 얼마 나오죠? 세타가 0이면 7세타가 0이죠. 세타가 3분의 2파이라고 하면 7세타는 3분의 14파이죠. 실제로 세타와 7세타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14파이, 즉 세타하고 7세타도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그러한 세타는 사실은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은데 문제에서 제약을 걸어놨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생각해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생각해라.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중에서는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라고 해서 이제 골라내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64번에 보면 두 동경이 반대로 일선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이제 세타의 조건은 지금 64번이에요.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있는데 누구하고요? 세타하고 5세타가 반대로 일직선에 존재해야 됩니다. 반대로 일직선상에 존재해라. 그럼 이 반대로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어떻게 우리가 풀 거라고요? 두 동경의 차. 큰 놈의 정수 뺄게요. 5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2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파이고를 유지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더라는 거예요. 즉 4세타가 2파이 n 더하기 파이고였을 때, 즉 세타가 4분의 2파이 n 더하기 파이고였을 때.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즉 n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요 4분의 1파이가 되고요. n이 2라고 한다면요 4분의 3파이고요. n이 3이라고 한다면요 n이 2라고 한다면 4분의 5파이고요. 규칙적으로 나올 거예요. n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4분의 7파이고요. n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4분의 마이너스 1파이고요. n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4분의 마이너스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타는 사실상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야 이걸 언제 다 표현할 거야? 제안을 걸어줄게.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해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하나밖에. 자, 그렇게 해서 최종 세타는 조건에 맞는 세타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이제 다른 내용 70번 보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랍니다. 자, 세타의 조건은요 70번입니다. 세타의 조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인데 여기에서 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타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때 X축 대칭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려면 두 놈의 합입니다. 즉 4세타 쓸게요. 4세타와 세타의 합이 2파이의 정수배꼴을 유지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즉 5세타가 2파이의 정수배꼴이면 된다고요. 즉 세타가 5분의 2파이 정수배꼴이면 된다고요. 즉 하나씩 찾아볼게요. 즉 세타가 n이 0이면요 0이고요 5분의 0파이고요. n이 1이면요 5분의 2파이고요. n이 2면요 5분의 4파이고요. 5분의 1파이고요. 또 5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파이 등등등등. 그러한 사실은 세타는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 제한을 걸어준 것 아래에서는 요거 하나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 아래에서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요 y축 대칭, yx 대칭, y 마이너스 x 대칭도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풀어내시면 이 두 동경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게 6가지 많아야 보통 4가지고요.
뭐 깊숙하게 물어봐야 요 두 개 정도밖에 더 추가가 안 되니까 일단은 요 네가 6가지 관계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이 삼각함수에서의 각도를 우리가 0도에서 360도 제한시키지 않고 또 확장을 시켰죠. 음수 방향 360도 넘어가는 방향. 근데 이제는 도를 안 쓰겠다. 다 파이라는 표현을 쓰겠다. 호도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뒤로 하게 될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호도법이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도 안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두 동경이 이러한 위치 관계가 있었을 때, 이 모양새를 좀 기억해 두셔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